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날 저녁에 와서 이제 30일 날 이틀 1박 2일 있는다. 그리고 이제 30일 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뭐 밥은 먹겠죠, 오찬을. 그리고 오후에 DMZ를 간다. 그래서 그런 그 일정 사실화돼 있고 지금 정권이 엠바고를 걸어놓고 있는데 트럼프가 갈 때 문재인이 따라간다. 이것도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100%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하고 트럼프가 DMZ에 가는데 그러면 DMZ라고 하면 뭐 흔히 우리가 판문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밖에 더 가겠습니까? JSA 거기 가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서로 이제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그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쌍방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심중히 그러니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약식 깜빡쇼 미팅을 잠깐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뭐 거의 문정인과 더불어서 문재인의 대북쇼의 복심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깜짝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일 미팅 뭐 회담이라고 하기보단 어쨌든 정상 조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판문점에서 가 있는데 알리지 않고 극적으로 트럼프도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정치를 상당히 리얼리티 쇼처럼 하잖아요. 네네. 요 근래에 가장 리얼리티 쇼가 이란이 1억 불도 넘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는데 그런데 그 미국이 그렇게 비싼 1억 한 3천억쯤 되는 무인 정찰기를 얻어맞고 정상이라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라서 다 협의해서 그래서 그걸 쏜 쪽을 일단 타겟해서 맨도날식으로 집중 타격을 하자 결정을 냈는데 트럼프가 쏘기 10분 전에 내가 중단시켜서 뭐 150명을 뭐 죽을 것 같아서 중단시켰다고 마치 지 주변에 무슨 뭐 볼턴이니 또 그런 참모들을 이렇게 호전주의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오던 우리가 뭐 드라마나 또 실제 이 사실에서 보아오던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판문점에 갔을 때 지금 문재인이가 뭐 트럼프에다가 잘하면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둘이 이야기를 할 거. 안 그러면 이번에 또 시진핑이가 트럼프 거기 안 가고 리커창을 보내려다가 트럼프 네가 온나 안 오면 곧바로 25% 때리겠다 다음날. 이렇게 말하니까 시진핑이 마지 못해 가면서 중국에서 북한을 들렸다가 1박 2일 극진한 환대를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부부가 시진핑을 모시는 걸 보니까 중국 황제가 제후국에 가서 제후들이 황제를 갖다 떠봐 떨듯이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은 트럼프 만나서 회담할 때 뭔가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좀 물타기 하려면 제가 그 김정은이가 성의를 약간 보이더라. 뭐 이런 말을 조금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대목들이 섞이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깜짝 쇼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딱 사진 찍어서 그림 3개 내보내는 정도의 쇼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 상태가 완전히 뭐 미치거나 정신줄을 놓지 않은 상태는 나름대로 다의 동기가 있겠죠. 뭐 그걸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결정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럴 때 우리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데요. 트럼프한테는 그러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한 번쯤 달래서 편지도 오갔는데 한 번 중간에 다 잡아야 최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이것들을 미국 국민들한테도 느낌이 될 정도로 장거리를 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트럼프가 결국 국민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이 미국 위협이 사라졌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돈 많이 벌어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깜짝 쇼를 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대줄까?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봐요. 그렇겠어요. 예. 그 전에 뭐 롯데 투자부터 시작해서 자, 이번에 보면 잡혀 있어요. 5개 대기업 오나 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이 5개 대기업의 실질 오나와 트럼프하고의 미팅이 이번 회담에 잡혀 있단 말이 지금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고 그 뭐 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좀 알만한 사람 떠드는 게 지난번에 조지 W 부시가 왔을 때도 이재용을 만나러 와서 봉화마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지 오스틴에 지금 한성전자 텍사스 오스틴에 다 있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리 있는 텍사스 사람들하고 삼성전자는 끈끈해서 삼성전자의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거의 뭐 20-30%를 텍사스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 그 사모펀드, 지금 헤지펀드 하는 거 등이 보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봐서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겠다. 주가 관리를 왔다고 하여튼 그 좀 빈정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을 조금 해서 문의 입장을 좀 살려주면서 그러니까. 예, 부시가 서포트해 준 거죠. 문이 좀 삼성을 좀 무작박이로 좀 괴롭히는 걸 좀 나차라고. 완차하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 세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모든 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런 거래 차원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쇼미더만이라고 현찰 내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5사람을 만나서 현찰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깜짝 쇼를 할게. 그거 뭐 깜짝 쇼 내가 잠깐 가서 한번 웃어주면 되는 건데 돈 드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뭐 문재인은 이런 걸 통해서 뭘 얻을까요? 당연히 국내 정치적인 걸 얻을 거고. 제일 지금 그 얻지 못할 상태가 아무것도 현재로 봐서 없는 게 김정은인데 이게 깊숙이 됐으면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이 가서 야, 이 정도는 네가 좀 해서 해주라. 내가 니한테 챙겨줄게. 그다음에 내가 니한테 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부분 대해서는 미국이 세게 그렇게 대북제재 이행 감독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트럼프를 만나서 요 정도는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마 이 깜짝 쇼는 어차피 이 부담이 미리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안 한다고 연막 쳐놓고 이제 마지막은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만남에서 오케이 받으면 오케이 되면 하겠죠. 시진핑이 야 얘는 와라 무조건 눈 감고 와라. 내가 뒤에 챙겨줄게. 이런 흐름다.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시진핑이 그러든 트럼프가 자랑하든 그건 중요 뭐 참고사항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파괴되고 그 일자리 메우려고 단기 일자리 말대도 않은 일자리 메우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뭡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정말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뭐 내수도 살고 다 되는데 우리도 지금 똥줄이 탈판인데 우리가 미국 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롯데 보였죠? 이번에 또 하죠. 아니 지금 사내 유보공이 많아서 아니 좌파 정부들이 입만 열면 대기업을 억제하면서 니들 돈 쌓아놓고 말이야. 국내 투자도 안 해서 일자리 준다고 입만 내고 하면서 아니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김정은하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지금 이게 5개 기업이면 또 한 10조 정도 미국에 미국 갖다 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웬만큼 좋은 생각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붕통이 터져서 못 살게 해준다. 뭐 이런 대통령이 있어요? 한국 기업의 덜미를 쥐고 협박을 해서 지금 트럼프 구미를 당겨서 트럼프가 지금 판문점을 가게 해서 김정은이하고 깜짝 쇼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추진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라고 말을 절대 안 하고 언론이 물으면 계획에 없다라고 김정은이 만나는 부분이 계획에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트럼프 같이 계산이 밝은 사람에게는 문이 지금 주고받는 부분에 이제 무기 사주는 걸 넘어서 이제 기업까지 갖다 붙여서 지금 트럼프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아마 액수를 네. 5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나 무슨 양보의 액수는 물밑으로 줬을 겁니다. 예, 줬을 거라고 저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루 머물겠다. 하루 머물겠다. 하늘 애매기면서 처음에 8시간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미 이제, 예. 오가면서 딜이 실무 땡겼죠. 회담할 때 야 딴소리 진짜 너 8시간 갈까 하루 잘까 그러면 우리 이 보스는 이걸 원한다고 카드를 내밀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쁜데. 그러니까 받자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래서 8시간이 되면 판문점까지 갔다 올 시간은 안 나오고요. 1박 2일이 되면 그날 오후에 둘째 날 오후에 판문점을 가는 부분이 가능해지니까 아마 그게 잡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한국 보수의 태도,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깨지니까 역시 트럼프다라고 하면서 또 난리들을 쳐서,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남부 복음주의 이 교회들이 지지하니까 한국의 종교 신자들은 또 트럼프를 신호로 받들고, 또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어쨌든 북한을 나중에는 폭격을 하든지 다 원대한 뜻이 있어서 가지고 노는 거라고 또 황당한 소리로 접근을 하고, 미국의 민주당은 마치 좌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이 보수 진영이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주 형편없이 열악한 가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저열하게 선동하는 측면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 한 2, 3년 사이 늘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쩍 심해졌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이제 공화당 민주당은 예. 나름대로 미국의 국익과 예. 그와 연관된 세계 전략으로 해서 분명한 별다른 세계관과 그에 따른 전략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따라 미국 사람들 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예.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 국제 정세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공화당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떤 때는 민주당께 이익이 되고 어떤 때는 공화당께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을 위해서 바른 거예요. 미국 민주당, 공화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정책 자체가 우리한테 더 이득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미국도 민주, 공화당이 계속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양쪽에 다 대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국익을 위해서. 예, 그건 당연히 우리가 무슨 한국도 뭐 정치적으로 딱 정해놓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걸 고르자고 그러는데, 아니 미국의 민주공화당을 우리가 줄 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들은 좌파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편이고, 뭐 당 이름도 비슷하고, 공화당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이니까 그 우리 보수우파 원류의 추억도 있는데다가 이게 또 뭐 우리 우파다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에치슨 라인까지 꺾고, 이거는 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정부로 떠나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거의 1,000만 가까운 군대를 이렇게 동원 해제를 하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서 육군은 엄청나게 줄이고 해공군 위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유럽처럼 육지에 주둔 안 시키면 방법이 없는 핵심적이 하고, 나머지는 해공군 위주로 소련을 봉쇄하겠다는 큰 전략 하에서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 그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국도 저기에 개입했다가는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한 번 더 버릴 판이다. 예. 인기 없는 장개석 편을 들었다. 그걸 손뗀 거 아닙니까? 예, 손 떼고 버려온 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극동방에서 제외한 거죠. 사실상은 보면 미국이 한반도 방어와 그다음에 중국 방어 이런 부분들을 거의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소련이란 주적을 예. 조지 캐난이 지금 소련만 예. 하면 다 되는데 이것까지 다 작은 챙기려니까. 국지전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끌려들지 그렇죠. 말자라는. 그리고 줄이고 그다음에 서유럽이 엉망이 됐는데 예. 저걸 부흥을 못 시키면, 핵심적인 유럽인데 예. 이걸 경제 부흥을 못 시키면 공산 침략을 막을 수가 없고, 공산주의가 확산돼서 유럽이 만일 파시스트를 쫓아냈더니 이제는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하고 뭐 그리스 지키고 이런 데 그러니까. 상당히 집중했죠.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럼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단 한마디로 결심을 해서 한국전에 개입하고 유엔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전 조기 종전을 외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이런 상태로 종전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60년대 케네디 정부부터 쭉 들어서 가지고 좀 무리한 대학장 때문에 예. 월남의 개입은 통킹만 사건을 해가지고 한 거는 케네디 정부입니다. 케네디가 민주당. 시작해서 이제 존슨이 뭐 이었죠. 총대매였다가 총대매였다가 마지막에 68년 대선에서 공화당 닉슨이 월남 조기종전 목표를 하면서 대통령 되자마자 69년 7월에 그 유명한 닉슨 닥터린이 뭐냐면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모든 방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자국에 있다. 아시아의 국가들. 아시아에는 전쟁이 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 그래서- 괌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괌 들어가고. 닥터린. 그러니까 뭘 버렸냐면 공개를 한 겁니다. 대만 버린다. 예, 예. 월남 버린다. 한국은 거의 반쯤 버리는 늘 하기에 달려있다. 하게 달렸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2년도에 뭐 대만 버리고 중공 선택하고 72년 올해 살트완에서 미소간의 대탕트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72년 그때쯤이면 월남 버리기로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갖고 무기도 달래서 몇 개월 끓은 겁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죠. 그거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죠. 가장 강경주의자고 한때는 미국이 50년대 초반에 또 이 좌파 미국의 빨갱이 사냥을 할 때 제일 앞장섰던 그 닉슨이 아이젠하워 때 부통령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메카시에 방불케 하는 강경 보수 반공이라고 하던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아시아의 반공 국가들을 다 버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있는데 닉슨도 고립주의였습니다. 네. 미국 그 말을 닉슨 닥트린의 한 마리를 요새 트럼프가 한 말 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예, 그 멀로 독트린부터 해가 쭉 그럼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닉슨의 거의 재판식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말은 틀려도 예, 사실은 트럼프한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한국 사람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지금 우리가 문재인이 비핵화 평화쇼로부터 협조를 안 하고 우리가 빨리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안보의 두 축이 우리 자체가 하는 안보 역량이 움직이는 게 있고 한미동맹 역량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있고. 한미동맹 역량은 미국이 민주가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것을 또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언론 동향 예. 또 뭐 연구소, 싱크탱크들 이게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좌파 신문이야. 난 이 분류 기준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우리가 사실은 미국 뭐 저도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뭐 교포 아시는 분들한테 분위기 어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잘 물어보세요. 그 교포가 공화당이나 한국에도 정치 언저리 붙어서 비즈니스 하고 뭐 누구 저 국회의원 나온다 누구 나온다면 선거운동 해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그런 분들 교포들 많아요. 특히 뭐 교포들 중에 자기 나름 좀 성공했다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칼라를 지니면서 여기저기 다 써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말들이 뭐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트럼프 만나기 전에 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저만 아니고 아는 뭐 가깝게 지내는 국회의원 몇 분도 보니까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다는데 그 미국에 사기입니다, 사기. 예, 미국에 뭐 어디 저 경선 나갔다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접근이라면서 한국에 자주 와가지고 막 이 보수판에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한국은 예를 들어서 훨씬 미국 대통령보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정치 후원금 돈 준다고 대통령이 털법 안 옵니다. 그렇죠. 미국은 정치 후원금 많이 내면 대통령, 상원의원, 부통령 불러서 스피치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사진 한 장 찍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지 좀 교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산다고 한국 실정 다 알아요? 한국에 문재인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 실정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들어서 너무 한쪽으로 왜곡돼서 이 사람들이 또 강경 입장을 해서 우리 그래도 보수 위기에 어떤 객관적인 담론에 대해서 좀 존경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담론 형성이 안 되고 상당히 왜곡되고 공격적이고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그런 담론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런 것에 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썬데이 서울 이야기처럼 굉장히 저열하고 또 자극적이라서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주장하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보수 담론을 왜곡시킴으로써 결국은
그야말로 보수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사실적인 어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큰 어떤 이 오류를 갖다가 범하는 장본인들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그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이 판문점을 갔는데 뭐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시진핑하고는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갔는데 김정은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하노이 결렬 때문에 북한의 자기 인민들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면이 좀 이렇게 까인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까지 와서 판문점으로 올라와서 그 뭐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서 날 아련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저기 내려오면서 트럼프한테 악수하면 그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 물론 사후적으로 보여주겠지만은 굉장히 그걸 또 지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 하노이에서 자기 체면이 땅에 떨어진 부분을 만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서로 간에 물밑으로 이 거래만 액수만 맞으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칼라로 봤을 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도 당장 한 몇 개월 아니 3, 4개월 예. 트럼프가 그럼 기대 심리를 불은 끌 수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한테도 이제는 적어도 이제는 가을쯤에는 물질이 돌아야 됩니다. 예. 더구나 이제 어쨌든 작년에 뭐 마음 놓고 하던 대북 불복한 적은 올해는 이제 확 줄었다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겠죠. 어렵지고 그렇죠? 예. 올해는 이제 못하는 거 주로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예. 올해는 이제 안 하니까 슬슬 김정은이가 좀 쪼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도 선전을 해서 요새 정보가 공개돼서 북한도 좀 알 건 알아요. 예. 또 당간부가 알고 있는 게 더 퍼지기도 하고. 예. 야, 뭐 아련했다는데 진짜 아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몇 개월 후에 뭐 들어오는 거 보고 하자. 아, 그렇죠. 그게 실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김정은이도 일단 지금 만일 이런 가설이 조금 그런 가설이 안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말이 굉장히 지금 그런 쇼로 해서 몇 개월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김정은이한테도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김정은이는 지금 그냥 합리적으로 보면 이런 쇼로 해서 북한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은 우리의 위대한 국무위원장 덕분에 오늘 이제부터 미제가 철올 가능성은 그전에도 없어졌는데 이제 아예 없구만. 이제 편히 살아야 되겠구만. 우리 쪼지 마라 이제.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 특별히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제부터 물질적 보상이 없는 쇼로 하는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는 자신들의 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긴장에 의해서 유지하던 체제가 무너지는 단점이 있고 그러나 잠깐 자기의 선전은 되는데 결국은 돈이 들어와야 그러겠죠. 이게 영속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재 이해를 약하게 또 열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아까 황 소장께서도 추론을 한 그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시진핑이 와서 내가 해줄게. 네가 망하도록 안 해준다. 그리고 내가 이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트럼프가 눈만 감아주면 트럼프가 G20을 하고 돌아가서 뭐 자랑도 좀 하고 뭐 갖고 해놓고 그다음에 한국으로부터는 현찰을 한 10조 좀 들고 돌아서 100억 달러 정도 이 수표를 국민들한테 흔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게 성사가 되면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다 물론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나중에 회고로 보면 훌륭한 생각도 갖고 대통령들이 훌륭한 생각을 갖고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정치라는 게 미국도 똑같습니다. 돈도 오가고 뭐 근무술수도 오가고 뭐 미국도 로비가 공식적으로 되어 사니까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 투자 얼마 돈 벌었다고 그것을 흔들고 다니는 그걸 또 가지고 동맹강구에 앞서 가지고 돈 문제를 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처음 보는 저런 유행은 처음이죠. 저런 유행은 처음입니다. 저게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 막 이런 유행이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멋있냐 뭐 좋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데 죽은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 살 것 같아서 뽑았는데 실망들을 많이 해서 비판할 때 뭐 사업만 하고 국가 정치하고는 다르다고 그런 거예요. 또 지만 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역사상 국가를 살찌운 사람들은 경제인 출신이 대통령에서 살찌운 예는 없습니다. 철학이 분명한 사람. 응? 이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다 부흥시켰지. 아니 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사업에서 뭐 전두환 대통령이 사업에서 그때 경제가 좋았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가치나 관점이 있어서 그런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예의적인 현상이다. 그에 대한 호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조건 트럼프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트럼프가 하는 것은 무조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하지도 않을 북폭이라든지 신묘한 전략이라든지 무슨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그 의견을 가진 몇몇 사람들끼리는 아주 기분 좋게 자기 단결력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외부의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은 우리 보수의 확장성을 맞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 집요하게 저는 텃바라고 불러요. 이 완전히 문패만큼 심각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하고 있고 트럼프가 기독교 정신을 운운하는데요. 솔직히 성경의 가르침에 트럼프가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그 미국의 남부 침례교를 비롯한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얻기가 좋기 때문에 주로 그것들이 미국의 오리지널인 백인들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선전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한국의 사태에 트럼프를 끌어들이면서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추앙하는 부분은 이거는 또 그 부분에 대해 냉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온갖 가진 수단을 다해서 비난하고 엄해하고 이런 태도들은요 저는 건절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미국 사회도 굉장히 그 나름 체계가 있는 사회인데 허술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저 한국에 왔다가 거기 판문점에 가서 그 선실무 회담도 없이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둘이 만나서 사진을 찍어가 그 사진만을 세계적으로 퍼뜨리면서 감성 쇼를 하는 게 한국 국민의 수준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미팅이나 이런 게 그야말로 감동으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저는 국민 수준 문제가 있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과연 의회나 언론이나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 계층의 트럼프가 한국에서 김정은과 저런 식으로 깜짝 쇼로 만나서 악수한 사진, 차 한잔 마신 사진을 전파했을 때 통하겠습니까? 저는 잘 아마 안 통한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 있는 참모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지금 참모들을 지금 이 해임시킨 게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반대했다가 트럼프가 이게 맞다 그러면 죽일 거예요. 트럼프 생각은 이럴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론 동향을 다 있고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국민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어차피 실무회담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김정은이 달랬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럴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난번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데 내 미소 한마디에 걔가 안 쏜다고 안 오기로 했다. 두 번째, 문재인이가 또 이런 걸 투자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걔는 돈으로 비교 잘하잖아요.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미국에 부유롭겠다. 그리고 단 10억 달러를 또 아주 유리한 계산법으로 일자리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개 일자리를 따와서도 평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참 이런 표현 안 해요. 아주 정치적으로 저항적층한테 듣기 좋게 나 이렇게 한번 탁 보여주고 난 뒤 안전하게 하고 10만 개 따왔어. 어때? 이런 식 표현이 있잖아요. 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 내 전략과 위대한 리더십이 그전 대통령도 봐. 돈 무지막지하게 쓰고 미국 일자리 파기하고 북한에 핵 개발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난
한 톤 한 푼도 안 썼어. 오히려 따왔어. 어때? 이 이야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전문가들이나 좀 양식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주변에 트럼프 안 찍었지만 트럼프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이탄한 표도 있지만 새로 합류한 표도 안 있겠어요. 그도 있죠. 특히 러스트벨트 이런데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10조를 지난번에 롯데 투자한 것처럼 몇 군데 가는 도시는 다 찬성하겠죠. 완전히 뭐 트럼프 만세죠. 일자리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딱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트럼프한테는 얼마나 감정적으로는 안 좋은데 참 수지 맞는 좋은 사람이지면 투예요. ATM 뭐 그렇죠. 호구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분노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일자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붙잡고 그 사람이 여기서 공장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한 요소로 풀어줘서 여기서 공장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짓도록 하는 정책을 하는 것도 괘씸한데 이제는 아예 자기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한국의 기업들을 갖다가 전부 겁을 줘가 다 오게가 트럼프 앞에 갖다 바쳐가 트럼프한테 돈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돈 투자하라고 이런 일이 아니 있었어요. 이건 이번에는 대북 포주기뿐만 아니라 이거 반미주의자들 많잖아요. 좌파들한테 물어봅시다. 왜 미국 퍼줍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산다 칩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왜 돈 줘요? 이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는 강도한테 돈을 퍼주더니 이제는 우리보다 부잣집 우리가 좀 얻어먹어도 시원찮은데 아니 우리보다 부잣집한테 밥 사주고 그 집에다가 돈 갖다 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국민이 멍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합니다. 제가 참 기가 찬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 제 집회에 왔어요.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려야 한국이 지금 이 대북 사기극이 끝이 난다. 이 대북 사기극이 계속되는 한은 한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롭다. 당장은 약간의 데미지가 있더라도 이 대북 사기극이 일단 끝나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평소 같으면 좌파들이 세상에 저거 나라에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리라고 말하는 매국노가 있다라고 적극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보도를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좌우든 왜? 좌파들은 이런 부분을 보도하기 시작하면 저게 황장수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세컨드리 보이콧 논쟁을. 진짜 세컨드리 보이콧을 맞을 만한 짓을 했냐부터 해서 그런 거고. 이제 우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그냥은 이야기 트럼프한테 왜 이 명백하게 세컨드리 보이콧 위반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신은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리지 않느냐. 좀 뭔 정치적인 게 있냐고 편지를 지금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 최초로 공개적으로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리고 그리고 반중 친미 친일해야 된다고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MD에 들어가야 되고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은 통일 반대한다고 우리가 통일 반대한댔어요. 평소 같으면 좌파들이 통일 반대한다면 전 매국노라고 해서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논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 이 나라에는 진짜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자신의 저열한 계산에 빠져서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다 소홀히 여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이번에 저는 롯데 예, 공장 이전하는 거 이번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만 바보된 상태에서 가장 피해자가 되면서 나머지 사실은 짜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정치적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선 승리도 또 노리고 있을 거고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기업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정권이 나갈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다음에 거기 뭐 임원들도 나가고 공장 지으면 뭐 좀 힘께나 쓰는 사람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상상은 좀 하기 싫지만 혹시 재벌 오나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뭐 이 트럼프 있고 김정은이 하고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뭐 가능성을 떠나서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내년 총선 지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국민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안 그래서요? 그러면 슬슬 이민 빠지는 거죠. 투자 이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이가 밀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고를 못하죠. 공사나 잘못하면 북한에 맡길 것 같죠. 그런데 트럼프가 돈 내면 환영하죠. 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자리하고 한국의 국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그러니까 적어도 기업도 나쁠 거 없어요. 사업하는 환경도 미국이 좋고 자기 돈 이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듭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 있는데 던져서 예를 들면 1억 달러 그 벌금 맞을 거 있잖아요. 벌금 맞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제재 받는 걸로 이를 손실이 있잖아요. 그 대신 내가 세컨더리 보이콧 빼줄 테니까 트럼프는 능히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미국에 돈대 텍사스에 와서 그거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거 직접 벌금에 몇 년치 하는 게 예를 10억 달러 손실을 보면 내가 70% 30% DC해 줄게. 10억 달러 8억 달러 80억 달러 투자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남은 모든 것들이 이전이 되어버리면 우리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적정하게 물리적 준비가 다 되고 나고 그 다음에 만일 외국인들이 볼 때 이 기업은 S모 기업은 이렇게 해외로 이전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렇게 진행되면 2, 3년 내 문재인 임기 내 본사 이전도 가능하겠다. 미국에 본사가 있다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자본시장에 근무해보면 알겠지만은 소위 신뢰도가 높아서 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퍼 8구가 10몇 배, 그 주가가 쉽게 말해서 7, 80%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 주당 10만 원 하는 게 이게 미국으로 대해서 완전히 보장을 받는다면 15만 원, 20만 원 되니까 주주들은 얼마나 좋아. 그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한. 이게 나는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넉놓고 있다가 한국의 알짜와 재산들이 다 빠져나가고 빼내갈 수 없는 우리 서민들, 문재인이 같이 제일 피해를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만 대책 없이 남아서 이 사회주의화되는 이 그냥 말로 고난의 행군을 다 몸으로 다 겪어야 되고 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지금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못하게 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될 건데 정권이 지금 대기업들을 미국에 이런 먹이로 던져주며 자신들의 구린 부분을 막는 용도로 쓰면서 결국은 그 대기업이 가면 누가 갑니까? 대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다 따라갈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은 저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게 될 거고 남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 나라가 다 기업들이 떠나고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공산화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1일 날 한미 정상회담 2분짜리 만나느라고 10조 달러, 10조 무기 사준다고 했고, 그 뒤에서 롯데도 그 옵션에 같이 끼었는데 시차는 되지만 이번에 또 1박 2일 재우느라고 또 얼마나 갖다 줄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렇게 돈 주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가 그럴게요. 우리가 또 김정숙 여사가 또 해외에서 같이 해외 국위 성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훌륭한 영부인이시니까 이 부인이 어디 나라 가고 싶다. 그 나라 야 우리도 좀 투자를 하면 만나줄게. 나중에는요. 하여튼 별 희한한 꼴을 우리가 다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기울까요? 거기도 벌써 기업들 그 10대 기업들을 갖다 CEO들을 불러가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영부인이 노릇 대신할 때 불러서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심하죠. 똑같은 짓을 지금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 K스포츠 미르재단은 몇백억 안 되대요. 그럼 얼마 안 됐죠. 요새 근데 문재인 대통령 통은 커요. 뭐 조단위로 웃었게 조단이에요, 하잖아요. 조단위. 원래 지가 돈을 벌어본 사람보다 난 그 뜯어먹은 사람이 그냥 통이 원래 큰 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장군님이 지금 이번에 그 주말에 있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DMZ 방문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이 향미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김정은과의 장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